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자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의 소득공제 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RP10 프로그램에서는 공제 적용 빈도가 높은 그 밖의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등부터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적용받는 항목인 신용카드 항목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는 달리 최저 사용 금액이 있는 항목으로 총 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좌측 신용카드 등 항목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오른쪽 입력 항목에서 라인을 추가한 후 성면란의 돋보기 창을 눌러 기본 정보 탭에서 입력한 가족을 선택한 후 자료 구분을 선택하고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금액의 총액은 우측의 리스트 항목의 금액란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은 도서 공연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의 금액이 1분기와 그 외 분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입니다. 도서 공연 등 사용 금액은 1분기에는 공제율이 30%, 그 외 분기는 40%,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1분기에는 공제율이 40%, 그 외 분기는 50%가 적용되므로 도서 공연과 전통시장의 경우 해당 분기에 맞는 입력란을 선택하여 입력해 주셔야 맞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연말정산 명세 탭에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항목에서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 불이백을 입력합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입력 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연금 계좌 공제와 많이 혼동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입기간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경우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생성하여 금융기간, 계좌번호,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의 주택마련저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리스트에서 주택마련저축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관리 항목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금융기관을 선택,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 공제 탭에 사용자 정보의 세대주 여부를 해당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여로 선택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해당 항목은 노란우산 공제로 알려진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 금액과 가입 일자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50% 한도로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조합 1, 2, 개인이 직접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 70%, 30%로 공제합니다. 해당하는 투자 구분이 조합 2로 입력한 납입액은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연도와 해당되는 투자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투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은 근로자 복지 기본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며 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 원입니다. 벤처기업의 한도를 적용해야 할 경우 연말정산 환경 설정에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기업 구분의 항목 코드를 2번 벤처기업으로 변경한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하며 상단의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하며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대상금액을 입력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하며 계약기간이 3에서 5년이면서 연 600만 원 이내의 납입액에 대해 40% 공제합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하며 가입일가, 계약기간, 금융기관, 계좌번호, 납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급여 계산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의 대상자 선정 시 자동 반영되며 추가로 지역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지역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계산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에 대상자 선정 시 자동 반영되며 추가로 지역으로 납부한 추가 금액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추가로 입력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세법에서 설명드렸듯이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자금 공제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액,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의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가 공통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는 대출기간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옆에 금액만 입력해주면 되고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내역과 2번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는 연말정산 세법 설명 영상에서도 안내드렸듯이 차입 연도와 상한 방식, 상한 기간에 따라서 공제 한도 금액이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1,800만 원까지 달라지므로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반영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용자 메뉴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소득공제 탭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세액공제 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